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까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3억대, 2억대 혹은 마지막 1억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냐? 이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리스크라는 게 분명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화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심리가 조금씩 더 오르게 되고 거래량이 더 오르게 되면 뭐 가격 상승도 우리가 차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다른 아파트들이 다 가격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리스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충분히 싸면서도 차후에 가격 상승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왜 리스크 측면에서 좀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집주인이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실거주자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크게는 이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거주자는 상황이 어떻든 말든 사실상 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분명히 상대적인 측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자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팔고 나갈 사람이라면 더 이상 실거주자는 아니다라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이 물건들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 하락을 좀 이끌어내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 즉,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실거주자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기존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실거주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투자자가 많은 곳, 실거주자가 적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받은 것이겠지만은 100%라는 게 분명히 없죠. 상대적으로 투자자 비율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팔아야 하는 타이밍 언제일까? 라고 또 우리가 질문을 이어나가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 기준으로 가장 확실히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입주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세를 놓든 세를 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더 굴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되지만은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버린 거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있는 가격대들이 뭐 지금 우리가 이슈된 것도 있듯이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P가 뭐 몇 억이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분양가가 애초에 좀 쌌던 곳에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분양가 정도 수준에서 또 보통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싸면서도, 그리고 향후 시기가 좀 변화한다라고 했었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많이 갖췄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노려주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까지 살펴본 거와 비슷하게 올해 2023년 1월부터 실거래된 내역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분양권 84 타입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거래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었을 때 이 분양권 거래만 하더라도 75건 정도의 내역이 있었는데, 사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호하는 지역들이 분명하게 있고 덜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한번 걸러 보았었습니다. 걸렀을 때 지도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런 곳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동그라미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의 특징은 2호선이 이어져 있다는 점이겠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억대의 물건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곳만 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눠보자면 보통 축전역에서 두리역 생활권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죠. 달서구에서 좋은 입지다라고 하는 곳들인데, 용산자이부터 시작해서 죽전역 메트로뷰, 그 다음에 두류 센트레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거래가 꽤 잘 되었고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구라고 했었을 때 요 지역들이 중구이게 되는 건데, 청라 언덕역, 반울당 경대병원, 이런 것들은 2호선에서 이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안 포레스트가 꽤 많아요. 청라 언덕역 서안 포레스트부터 반울당역 서안 포레스트, 대봉 서안 포레스트, 이렇게 3서안이 비슷한 상황의 비슷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앞서는 곳이 청라 힐스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드러냈는데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구에서 따라가는 입지들이 이 태평로 지역입니다. 이 안에서도 뭐 5억대 살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선호될 만한 도원 힐스테이트나 대구역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도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동구를 한번 보았었을 때 동대구역이 가장 핵심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이라는 거 작년에 입주를 했고 올해에도 그 거래를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동구에서 대장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동대구역 하선파크 드림도 좋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 그래도 지금 입주 물량도 많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싼 매물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곳에서는 신천뷰가 나올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천뷰가 안 나오는 저층 물건들 같은 경우 한 5억대 후반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았었을 때 가장 선호될 만한, 그리고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 단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평소 관심 있는 지역들이라면 5억대에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더 구분을 해 봐야죠. 거래량 자체에 조금 초점을 맞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일은 예측, 예상 뭐 이런 것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실제로 많이 샀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래량을 중심으로 탑3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표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건데, 거래량 순위 1등이 청라 힐스 자이였고요. 2등이 두류 센트레빌 더 시티, 그리고 3등이 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이였습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해 2023년 1월부터 거래된 분양권 내역을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75건 정도의 전체적인 분양권 실거래 내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된 단지들이 25곳이었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3건 정도씩 거래가 딱 되었다라는 말인 건데, 대부분의 것들이 한두 건 정도 거래된 것에서 그친 반면에 이 청라 힐스 자이 같은 경우에는 75건 중에 22건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
충분히 좋은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청라 힐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부터 지금 매물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이런 매물들은 웃돈을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5억쯤부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은 2억 5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 계산으로 했었을 때는 2억 2천 정도의 갭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 2억 5천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변화율이 상당히 컸죠. 거의 반 정도 떨어진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실거래된 최고가가 상당히 높았었고 인기가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라 힐스자이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청라 언덕역을 가깝게 보낼 수 있고 남산 초등학교 역시 이 일대에서 선호되는 초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곳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입지로 봤었을 때는 중구의 대장급 입지가 맞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대장급 아파트 역시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청라 힐스자이 사는 것이 맞겠느냐, 청라 언덕역 사원 포레스트를 사는 게 맞겠는가, 청라 힐스자이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죠.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면. 자, 그런데 이런 데를 뭐 1층에 우리가 뭐 한 5억에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거 뷰가 아주 잘 나오는 초고층 물건을 역시나 5억 초반대 수준에서 살 수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 동이라든지 층, 향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다. 자, 그래도 그나마 좀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축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좋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런 다음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거래가 확실히 많은 곳, 청라 힐스자이가 다른 중구 혹은 다른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현재 느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서구 죽전역에서 두류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리들이 가장 또 선호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작년 말에 입주를 했죠. 두류 센트레빌 더 시티가 현재 거래량으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된 내역이 한 10건 정도 되었었거든요.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았던 지역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거래량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감삼역 일대 개발, 특히 신청사가 들어온다는 호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류역 일대나 죽전역 일대의 빌리브 스카이 그리고 두류역 자이에 대한 기대심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앞서 봤던 청라 힐스자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도 높고 분양가 자체도 좀 높았던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두 곳에 대한 가격 기대 심리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중간에 있는 두류 센트레비 더시티도 자연스러운 가격 따라감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죠. 이런 것들도 관심도가 꽤 많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대구역 센트럴시티 자이라는 곳입니다. 동구의 대장 입지를 이 광역교통이 있는 동대구역 일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사실상 한 개만 더 추가해보자면 더샵 디어엘로까지 추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단지들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물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6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전체 입주하는 단지들에 비해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실거래가가 8억대까지 찍었던 곳이었었고 지금 현재는 5억 5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거의 소화가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입주하는 것에 당연히 우리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만은 꽤 시간이 지나고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전세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저찌 좀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3개 정도 최우선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84 타입 기준으로 5억대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영상 하나를 보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것들을 먼저 채워나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단지들을 한번 임장 나가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도 한번 들러서 이야기 나눠보고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채워놓게 된다라면 우리가 현장 갔었을 때 답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뭐 대출도 좀 풀렸고 거래량들이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으니 저희 영상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이런 흐름을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